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경제 이벤트.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네네. 일단 월스트리트하고 네. 미국의 이제 어떤 그 실물 경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중구난방이고 막 휘두르잖아요. 예.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불안감, 그걸 관세를 맞는 우리나라 같은 어떤 상대국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 자체의 기업들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는 어떤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JP 모건에서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만약에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네. 일단 한 달간은 유예가 된 거죠. 그리고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했을 때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과연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일단 하나를 네. 내놨어요.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7.5달러가 감소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할 때는 주당 순이익이 6.1달러 감소할 거다. 그다음에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 일단 했죠. 이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2.5달러 정도 감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관세 포문을 열었다가 또 하나의 관세를 갖다가 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네. 바로 이제 모든 나라의 철강,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갖다 부과하겠다. 예외 없이. 예외 네. 없이. 네. 이게 2월 10일 날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발효 자체는 3월 한 12일부터 발효를 갖다 시키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심각하게 받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한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같은 동맹국에 대해서는 약간 예외를 뒀었어요.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거는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강에는 25% 관세, 알루미늄에는 당시에는 10% 관세를 그랬죠. 갖다 몰겼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를 받았어요. 네. 연간 263만 톤까지는 무관세로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는 관세를 물든지 아니면 더 이상 못 들어간다는 네, 네. 걸 갖다가 약조를 맺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한 29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일단은 관세를 갖다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벌써 이 강판, 철강 쪽 분야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현재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10% 정도 아, 그 올렸어요. 관세를 이용해서 예, 자기들의 이익을 올리겠다. 예, 아. 왜 그러냐면은 딴 나라에서 경쟁 상대국에서 싸게 들어오면 자기들이 쉽사리 이 가격을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25% 관세가 네. 부과될 게 확실하니까 올라갈 거니까 룸이 생기니까 올라간단 아, 그 말입니다. 사이 정도로 좀 올리는 거군요. 네, 그 아. 사이 정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사실은 이 딴 타국의 어떤 관세를 갖다 부과를 해서 자국 상품을 더 쓰게 만드는 건데 이 기업들은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가격을 야,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통제가 안 되니까. 이건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강판이라든지 철근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이거는 자동차 산업에는 완전히 치명타거든요. 아, 네. 그런 식의 어떤 불안감이 지금 벌써부터 싹 트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그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닙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경제 주체들, 그게 기업이 됐든지 가게가 됐든지 불확실성이 증폭을 하게 되면은 그 계획을 못 세워요. 그렇죠. 소비도 줄이게 되고 투자도 네.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령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컨퍼런스 보드가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들이죠. 네. 이게 12월부터 약간씩 벌써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기업 실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NFIB라고 전미 자영업 연맹인데 이게 네. 자영업자들의 조직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소기업들의 어떤 낙관적인 어떤 전망들, 낙관 지수 자체가 1월 달 들어서 굉장히 낙폭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 11월, 12월에는 이게 급등을 했었어요. 네. 기업들이 야 이제 트럼프 시대가 왔으니까 규제 완화도 될 거고 감세도 될 거고 네네. 하니까 투자도 늘려야 되겠다, 고용도 늘려야 되겠다, 뭐 경제도 훨씬 더 개선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그 전망들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르는 어떤 관세의 칼날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무뎌지고 있고 이게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이 실사 지수에서 가장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될 거는 불확실성 지수가 굉장히 이걸 갖다가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관세를 갖다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어떻게 몇 퍼센트를 부과하겠다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거치는 건데 네. 관세를 하겠다고 그러다가 다시 유예했다가 예, 예. 또 뭐 개별 협상을 내가 하겠다고 한다가 또 상호 관세를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들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폭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시장에서는 벌써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허니문이 끝나가고 있다. 아하.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알루미늄 철강 산업을 생각해 봤을 때 25% 관세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될 텐데 네네네. 현대제철처럼 네네. 미국 현지화가 좀 빨라지는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예측도 좀 있던데요. 근데 뭐 글쎄요. 그게 그 현대제철 쪽에서는 일단 투자를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이게 뭐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리스크도 굉장히 많겠죠. 그렇겠죠. 네. 건설 비용이라든지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실제로 강관을 갖다가 그 미국에서 한 10% 정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25% 관세를 맞더라도 우리 철근을 갖다가 수출할 수 있다라고 일부에서는 또 얘기를 해요. 네네. 가격 경쟁력이 우리 철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현대제철이 그쪽에 실제로 투자를 갖다 집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기업 입장에서. 예. 아울러서 이제 상호 관세 얘기가 오늘 저희 그 녹화 전에 보니까 네네네. 보도가 났던데 네네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해 주신 그 관세를 기존에 멕시코, 캐나다, 중국 했을 때 주당 순위 감소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이게 더 감소가 더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진 품목별로 않나요? 제가 아.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데 상호 관세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명분으로 해서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노출도가 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은 지금 이 관세 전쟁의 가장 큰 기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게 물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공급망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쪽 기업들에 대한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세를 좀 올리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다음 주에 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경제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들이 이제 예. 뭐 폴리티코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트럼프 정책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줄기를 갖다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국경 강화. 네. 그다음에 뭐 이민자 추방이겠죠. 거기에 네. 하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관세 정책이 있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근데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또 정책이 있어요. 하나는 규제 완화가 네.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바로 감세 정책이죠. 네. 감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 이익에 바로 직접적으로 반영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긍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들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이건 일방적으로 뭐 행정명령만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감세는 안 되죠. 예, 법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으로 이름을 줬어요. 이걸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네네. 하는 거예요. 가령 무슨 얘기냐면은 불법 이인자 대규모 추방에 필요한 예산, 그 다음에 감세 연장에 필요한 어떤 그 법안들, 네. 그 다음에 부채 한도 인상을 갖다 요구하거나 또 철폐하는 법안, 그 다음에 연방정부 규제 축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라고 보통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연방정부 내에 기득권. 그 공무원 기득권. 네.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꾸 없애겠다고 하는 네. 것들이죠. 이거 철폐. 이걸 갖다가 한 묶음으로 해서 메가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 법안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만들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이해관계, 어떤 걸 선호하느냐, 또 어떤 파벌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 공화당 의원들만 놓고 볼 때는 이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 국경 통제를 하면서 예산을 갖다 증액하는 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을 합니다. 근데 감세 연장이라든지 부채 한도를 갖다가 높인다거나 철폐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때요?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수 정권 같은 경우에는 보수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거고 재정 적자를 갖다가 싫어하잖아요. 네네. 이 자체가 감세를 하게 되면은 재정 적자를 확 늘리는 거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은 내가 좋은 게 저기 있어. 국경 통제. 그러니까 다른 거에 그냥 이거에 반대하느니 그냥 찬성하고 말지 하면서 예. 이 법안 통과가 훨씬 쉬워질 거라는 판단 자체를 트럼프 진영에서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법안을 갖다 하나로 묶는 메가 법안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벌써 그 미국의 상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상원에서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네, 있는 거고 네.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찬성 입장이에요. 네. 하겠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공화당이 레드 스윕을 해서 다 차지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하원에서는 2석 앞서 있는 거에 불과하고요. 상원은 3석을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 의원 중에 몇 명만 마음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이 감세 법안 하나만 이렇게 딱 올리게 되면은 법안을 갖다 잘라서 옮기게 되면 메가 법안이 아니라 이게 통과가 될 거라는 게 굉장히 난망할 거란 얘기죠. 희박하다. 네,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티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의원이 감세를 위해서 네. 감세를 하게 되면 세원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세수 보조를 메꾸기 위해 관세를 이렇게 확대하고 관세율을 갖다 높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따라서 폴리티코가 전망하기에는 이 감세안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통과시키는 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참 감세와 관세가 이제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하원 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트럼프의 향후 좀 큰 고민의 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 윤석천 이코스피어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